이게 반성이냐고 지금.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야 이게 지금. 이거 언젠가 볼까? 이거 세월호 2014년에 침몰했습니다. 보세요 이거 2017년 12월 26일이야. 이 재앙이가 당선되고 얼마 안 있을 때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놓고 이지랄로 지랄 예병 떠는 거라고 반성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놓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이지랄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정권이 억압해가지고 오보를 냈대. 이런 진짜 쌍욕을 해야 되나? 아니 정권이 배 침몰한 거 미리 알았다는 소리야 뭐야? 미친 새끼들 아니야 그냥. 뭐라고 진짜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진짜. 너무 비위가 상하고 구역질나고 뭐랄까. 다섯 번째 아이템, 2014년에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에 소속된 여객선이죠. 세월호 참사 괴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알아보기 전에 세월호가 침몰을 했어.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을 했는데 침몰하자마자 뉴스가 나왔겠죠? 근데 뉴스에서 300 몇십 명이 전부 구조됐다. 수학여행 가던 고등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청와대 심지어는 국민들 그리고 구조하는 사람들 수사기관들 전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든 뉴스가 있었어요. 침몰하자마자 그죠? 팽목항같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죠. 거기 가갖고 확인할 수가 없잖아.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보도를 했어요. 어디가? MBC. 그 MBC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띄워놓은 거 뉴스, 이 MBC 뉴스인데요. 뉴스의 제목이 세월호 보도 참사 반성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단원고의 학생들 338명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 그럼 우리 아이들 저렇게 만든 거에 일조하신 분이 MBC입니다. 한 사람당 최고 3억 5천만 원. 저희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언론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이 희생되던 그 순간 MBC는 속보 경쟁 속에 오보를 양산했고 희생자들의 보험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청와대로 향하자 MBC는 박근혜 정권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은 4월 20일과 25일 두 차례 유족들을 작전 세력, 깡패로 몰아붙였고 뉴스는 몸싸움을 부각시켰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렀습니다. 밤사이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였는데요. 안광한 MBC 사장은 뉴스를 극찬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자 했고 추모 분위기로 중단됐던 예능 프로그램들을 일제히 정상화시켰습니다. 세월호 뉴스는 축소됐습니다. 보도국엔 영상 통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유가족의 눈물, 정부를 비판하는 손팻말, 학생들이 배 안에서 찍은 동영상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지침을 어긴 기자들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빼앗고 보도국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유가족들의 조급증을 비난하는 박상우 전국부장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제목이 세월호 최초 보도를 잘못 보도했다는 반성 보도입니다. 그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MBC의 반사회적 보도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MBC가 세월호 축소 보도 방침을 정한 4월 21일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날입니다.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이제 두드러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다음 날 방송사들에 대한 직접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4월 22일 방통위는 방송사 조정 통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었고 바로 다음 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직접 KBS, MBC, SBS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청와대, 방통위, MBC로 이어지는 세월호 보도 통제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겁니다. 유병언과 구원파에 대한 선정적 보도로 청와대 책임을 은폐했고 해경을 희생양 삼아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단식을 하던 유민 아빠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선정적으로 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회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단식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하라.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철저한 수사 지휘를 다그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찰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동부병원도 사찰하게 되고 이런 내역들이 이제 꼼꼼히 적혀 있는 걸 보고서 이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구나. 2015년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기로 의결하자
MBC 뉴스는 특조위를 공격했습니다. 교묘하게 왜곡 편집한 동영상이 동원됐습니다. 이 동영상 보도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관제 데모 지원으로 최근 구속된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MBC 보도 사흘 전에 이미 보도 날짜까지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의도된 거고 기획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행적조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날 왜 하필이면 그 동영상을 보내서 세월호 보도는 MBC 구성원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2012년 방송장악에 저항한 170일 파업 이후 100명 가까운 기자들이 징계받거나 뉴스 제작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영진은 그만큼의 대체 인력을 채용했고 이들을 이용해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기자들은 공포정치 속에 자기 검열을 하며 무력해졌습니다. 세월호 보도 참사는 이 모든 것의 종합적 결과였습니다. 2017년 선체는 인양됐지만 세월호의 진실, MBC 보도 통제의 진실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좀 의문이 가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재수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는 보도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보도국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보도 통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송 독립과 공정방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도 바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는 지금 폐허 위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MBC 기자들 스스로의 철저한 반성과 다짐입니다. 나를 2번 죽인 건 여러분들의 사장이 아니고 KBS MBC의 보도본부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언론을 따내야만 여러분들 틈바구니 속에 기레기가 단 한 마리라도 숨어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요분이 또 있네요. 오래간만에 배현진 씨가 여기 있네요. 배현진 씨. 아 근데 진짜 이런 거 나만 그런가? 이런 거 보면은 막 비위 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히아신스님은 속이 괜찮으신가요? 저녁밥 드시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얘네들은 너무 비위 상하고 뭐랄까 진짜 개 거지 같은 거야. 내가 쌍욕이 여기 모가지까지 올라오는데 못하는 게 한스럽고 뭐랄까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진짜 개 쓰레기 개돼지를 취급하는 거 같아. 이거 넣었다 뺐다 들었다 놨다 이지랄 떨면서 헷갈리게 만들어갖고 정권이 잘못한 것처럼 별의별 거지 같은 소리 다 갖다 집어넣고 명백하게 그냥 지네들이 잘못한 거야. 오보가 뭐 누가 시켜서 오보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게 사과야? 이게 반성이냐고 지금.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야 이게 지금. 이거 언젠가 볼까? 이거 세월호 2014년에 침몰했습니다. 보세요 이거 2017년 12월 26일이야. 이 재앙이가 당선되고 얼마 안 있을 때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놓고 이지랄로 지랄 예행병 떠는 거라고. 반성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놓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이지랄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정권이 억압해가지고 오보를 냈대. 이런 진짜 쌍욕을 해야 되나? 아니 정권이 배 침몰한 거 미리 알았단 소리야 뭐야. 미친 새끼들 아니야 그냥. 뭐라고 진짜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진짜. 너무 비위가 상하고 구역질 나고 뭐랄까. 참 진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방송해야 되는데. 하여튼 MBC 뉴스는 보는 게 아닙니다. 굳이 어쩔 수 없이 공영방송 뉴스를 보셔야 된다면 SBS 뉴스만 보세요. 연합뉴스 YTN도 보지 마시고. 자 어찌됐건 이 세월호 때문에 우리 레이디 가가 탄핵 이후에 문재양이 이거 당선되자마자 완전 홍위병 나팔수 돼가지고 명백하게 그냥 과거 지네들 오보를 억압 때문에 그랬다는 뉘앙스로 완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핑계에 대는 진짜 비위 상하는 사과 방송 잘 봤습니다. 제가 이거 뉴스 비위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5분씩이나 되는 말 같지도 않은 뉴스 이거 보여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이거. 보기 힘들어도 봐야 돼. 진짜 거지 같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뉴스를 방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하면 뭐합니까 진짜. 히아신스님 말대로 말해 뭐해요. 입만 아프죠.
자, 어찌됐건 이것 또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시체팔입니다. 이것 또한 지난번처럼 학생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신 게 학생들이에요. 많은 학생들, 선생님, 관련자분들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시체팔이 하는 거야 또 사람 죽으니까. 근데 이 바퀴벌레 새끼들이 얘네뿐만 아닌 이 말 같지도 않은 민주당 세력, 반국가 세력 이 새끼들이 또 지랄 연병을 떱니다. 이거 뭐 세월호에 대해서는 노란 리본 뭐 이런 거 다 하도 지겹도록 진짜 피로감 느낄 정도로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사건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런데 똑같이 잠수함 충돌설, 고의 침몰설, 앵커 투하설, 앵커는 이거 닷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비과학적 가설들이 영화까지 찍어가면서 영화 찍고 다큐멘터리 찍어 제끼고 이제는 SNS 있으니까 SNS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전부 다 차에다가 노란 리본 달고 다니고 연병들을 떨었어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나고 나서 7시간 어디 있었냐, 뭐 성형외과 피부과 가갖고 관리받고 있지 않았냐, 뭐 머리하고 있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들을 루머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 좀 뺐으면 좋겠어. 얘네는 공산사회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나? 본질을 왜 왜곡하려고 그래 자꾸. 민주는 얼어 죽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민주당 얘네들이 앞장서가지고 2014년 7월 28일날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의혹 있다. 유병원이 있잖아 그때 세목으로 회장. 유병원이가 갑자기 이유 없이 죽었다. 뭐 대통령에 감춰진 7시간. 요거를 세월호 참사 3대 미스터리로 공론화를 했어요. 민주당 애들이.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뭐 요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국청년연대 요런 거 만들어갖고 세월호 참사 밝혀야 할 10대 의혹을 또 제기를 합니다. 10가지나 만들어가지고 연병들을 떤 거야. 정부가 발표를 다 했어요. 이유를 급선회 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실었다, 과적했다. 그리고 기관장이 좋다가 미숙했다. 이런 거 다 발표했거든. 명백한 사고다. 그냥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너무 급하게 급선회를 해버렸다. 조작 미숙으로, 좋다 미숙으로 다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거 한 점 의혹 없이 다 진실로 밝혀졌죠. 이거 그냥 무조건 부정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물고 뜯어가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여기서 제기됐던 의혹 중에 잠수함 충돌설 있어요. 이거는 말 같지도 않게 갑자기 네티즌 중에 자로라는 새끼가 나와가지고 지가 다 증명했다 그러고 8시간짜리 영상 막 인터넷에 공개해갖고 잠수함이 충돌했다 지랄 연병을 떨었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모르겠어 나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대국민을 상대로.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뭐 애매모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선체를 인양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사안이잖아요. 이런 건 뭔가가 와서 충돌했고 그러면 선체 외부에 충돌한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충돌한 흔적 자체가 없었어요. 세월호 인양했더니. 아니 근데 어떻게 어떤 대가리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야? 이런 새끼는 그냥 징역 보내가지고 한 30년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혼란이야. 어디로 사라졌어? 근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아니냐고. 근데 그냥 쑥 들어갔어. 뭐 없어. 처벌도 안 받고 그냥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심지어 김어준이는 영화를 만들었어. 인텐션이라고. 영화를 찍었어. 영화를 이걸 갖고 김어준이 그 털보 새끼가 배를 그 큰 배를 고의로 가라앉히려고 닷을 그냥 강제로 내렸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영화를 찍었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실제 영화를 찍었습니다. 김어준이가. 근데 세월호 인양해보니까 다시 깨끗해. 앵커가 깨끗하다고. 심지어는 해상 크레인이 견인을 했다. 보이지도 않는 이 해상 크레인이 세월호를 끌고 가서 가라앉혔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악질적이잖아 이런 거. 유병원이가 배후에 있다. 구원파. 유병원이가 구원파 소속이잖아요. 구원파 이거 기독교 정파예요. 침례교인가 거기 대한침례회 정파. 구원파라 그래서 막 사이비 종교 아니거든요 이거. 침례회 정파예요 정파. 기독교 정파. 얘네들이 음모론. 구원파라 그러니까 사이비 같잖아. 이 종교의 제사의식이었다. 아 조선놈들 아니랄까봐 진짜. 심지어 뭐도 나온 줄 알아? 그때? 박근혜 최태민이 최태민이는 뭐 의혹의 인물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의 굉장히 강력한 후원자죠. 가장 친하기도 했고 남자가 있었다면 최태민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박근혜 대통령한텐. 어찌됐건 박근혜 최태민이 인신공양했다. 이 300명 죽은 애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야. 아니 1500년대 그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얘네들은. 중세시대야? 마녀 사냥하는 거야? 중세시대에?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민들한테 먹혔다는 거야. 야 이런 얘기들이 먹힌다고. 이 나라가 정부가 발표한 게 전부 다 조작이고 거짓말이라는 프레임 씌우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 CCTV 조작 은폐설. 세월호 내부에 있는 CCTV들을 국정원이 미리 수거해가지고 편집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의혹들을 너무 많이 제기하니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가 몇 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걸 몇 년 동안 뭐 1, 2년 한 게 아니고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 수년간 조사를 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어. 고의 침몰을 시켰다든지 조사위원회하고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고의 침몰이라든지 외부 충돌 이런 정황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거야. 하도 얘네들이 지랄 연병들을 그렇게 악다구니로 쳐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담화 말미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대국민 담화를 시작한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직접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피해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숨진 학생 승무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호,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우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국가대개조와 함께 이미 약속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 역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도 공식 수용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화가 납니다. 그쵸? 여러분들 화 안 나나요? 진짜 자유 애국 우파라면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라가 치밀죠. 우라가.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세월호 때문에 사과하고 이런 방송을 한 시점이 제6회 지방선거 보름 전입니다. 본질은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방선거 보름 전이야. 이게 사과 대국민 담화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선거 보름 전에. 이거 왜 이렇게 음모론이 갑자기 세월호 들어가지고 종류가 많아지고 가짓수가 많아졌을까요? 이거 선거전하고 비즈니스야.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돈과 권력이 되는 거야. 음모론하고 선전선동이. 본격적으로 이거 조직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이때부터 문재양이가 당선되는데 초석을 놓는 거지.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자체하고 공교육이 요 선거로 인해서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 특히 서울 시장 누가 됐어요? 박원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참여연대 대표, 참여연대 만든 놈이 서울시장이 됐다고. 아니 시민단체 대표가 서울시장이 됐다니까. 말이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말이 되냐고 그게. 박원순이 서울시장 됐고 이 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20개가 민주당이 당선됐어요. 새정치민주연 25개 중에 20개가. 그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 민주당 출신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4분의 3 이상이 전라도 출신 구청장들 당선됐다고. 말 얼마나 많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심지어는 그 당선된 구청장 중에서 대부분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이에요. 박원순이하고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거지. 친하게 지낸다는 거야. 시민단체 해가면서 정부 예산 받아 처먹고 국민들 선동하던 새끼들이 대거 구청장이 됐다고. 서울시에, 대한민국의 심장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3개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애들 교육 갖고 이제 장난치기 시작해. 이때부터. 이거 아이들을 지키자. 요거 프레임이잖아. 세월호 프레임. 이런 거 갖고 선동을 하니까 이 학부모들이 표심이 완전히 빨갱이들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완벽하게 공략한 거지 아주 그냥. 지금 어떻게 됐어 그래서. 대한민국 공교육 어떻게 됐어. 삐리리창 났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인 거야. 10년 동안 말아먹으니까 지금 현재 공교육
교육이 이지랄 난 거라고. 17개 중에 13개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어. 이때 선거에. 뭐 가져간 거야? 얘네가? 나라의 미래하고 그 애들 교육 나라의 미래 아니에요? 나라의 미래하고 세금 써제끼는 행정 다 가져간 거야, 둘 다. 박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애들이 행정력 있고 돈 있고 애들 교육하고 이런 거 다 권력 가져가니까 이제 조직력이 생겨. 조직력이 어마어마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에 사드하고 막 후쿠시마 이런 거 있잖아? 반정부 집회할 때. 지네들이 정권 뺏겨가지고 다른 정부가 정권 잡고 있을 때 반정부 집회할 때 이 자치구 차원에서 조직력 동원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그 기반이 된 거라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야. 권력하고 조직력만 가져간 게 아니야. 음모론 이런 거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거 돈 엄청 벌었습니다. 얘네. 좌파는 돈이 된다 그러잖아. 왜? 쪽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정치 애들이 엄청 선동에다가 돈을 쏟아 부어 제끼니까 좌파는 돈이 된다고.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영화 찍어대고 연예인 병신 나부랭이 새끼들 나와가지고 좌파 코스프레하고 지랄 예병 떨고 그러는 거야. 좌파는 돈이 되니까. 이 다큐멘터리 찍고 영화 찍고 지네들 팟캐스트에서 방송하고 이러면서 조회수 땡기고 펀딩 금액 엄청 모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팟캐스트 김어준 털보새끼 그 낙곰수 하냐. 파파이스. 지금은 뭐라? 겸손은 힘들다? 지랄. 아유 씨. 밥맛 떨어집니다. 예. 요런 겁니다. 요런 거. 본질을 알아야 돼. 이 세월호 가지고 선전선동하고 뭐 음모론 퍼뜨리고 그래서 괴롭혔나 보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얘네들이 목적이 뭐였고 어떤 사태들이 벌어졌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본질이잖아. 얘네들이 목적이고 목표 아냐. 그거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유모차 끌고 나오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촛불 들고 연병 떠고 리본 달고 다니고 한 거야. 이거 하려고. 박 대통령 괴롭히려 그런 거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얘네들. 악질적인 게. 정권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얘네들은. 자 어찌됐건 이 음모론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순차적으로 내잖아. 한꺼번에 다 내는 것도 아니고 한 개 한 개 이렇게 깠단 말이야. 주기적으로. 그래서 몇 년을 울고 먹었잖아요. 요거 아니면 딴 거 들이대가지고 또 조사하고 이거 아니라 그러면 또 딴 거 해가지고 6년을 울고 먹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다 텐트 쳐놓고 음모론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몇 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권 또 까는 거야. 또 같은 우파라고. 도덕성에 치명타 입히는 거지. 애들 죽었는데 왜 조사 안 하냐 뭐 이지랄 떨어가면서 조사 다 끝났는데 다른 거 의혹 있다 이래가면서 그거 또 조사해야 된다. 뭐야 그거 세금이거든? 그래갖고 결국 탄핵시키고. 왜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의혹이 계속 나와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 이게 뭐 그냥 돌아가? 수천억이야 수천억 세금이 들어가는 돈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썼습니다. 여기다. 그 조사기구가 몇 년 동안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다시 만들어져가지고 또 다른 의혹 제기하고 또 다른 의혹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질질 끄는 거야. 계속 괴롭히려고 계속 울고 먹으려고 거기 계속 당해. 그래서 추파춥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놀러가다가 배가 뒤집어졌어. 뭐 전쟁 나갔어? 놀러가는 거잖아. 놀러가다가 배가 사고로 침몰했는데 정부가 무능하대.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자, 요거 볼까요? 2014년에 사고 난 거잖아. 2023년까지 울고 먹었어. 몇 년이야? 한 7년 해먹은 거잖아, 7년. 검경합동수사본부, 세월호 특조위, 1기,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세월호 특검. 그 뭐 이렇게 기관하고 이름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헤쳐먹은 거야. 이거 1년 있다가 다음 거, 1년 있다가 다음 거, 2년 있다가 다음 거. 369억 원, 130억 원, 550억 원, 25억 원, 인양비 1000억 원 포함해서 약 6천에서 7천억 원을 헤쳐먹었다. 이거 세금이야. 이거 뭐 구원파나 저희 세모그룹 이런 데서 나온 돈 아니에요. 국가 세금이에요. 심지어 놀러가다 죽었는데 저는 명백한 그냥 팩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비극적인 사고라고. 비극적인 사고 맞아. 안타깝지. 돌아가신 분들. 근데 왜 국가 세금으로 이렇게 위자료 줘야 돼?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러면 지금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돌아가신 분들 국가에서 세금으로 위자료 줘야지. 나도 오늘 갑자기 어디 떨어져서 죽거나 이러면 국가에서 위자료 주나? 당시 해양수산부 발표와 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학생 1인당 총 수령액은 약 8억 원에서 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거 뭐 전부 다 국가가 지급한 건 아니에요. 국가 배상금은 4억 2천만 원, 국민 성금이 약 3억 원, 여행자 보험금 1억 원, 법원 배상금 이런 거 포함해서 8, 9억 원 수준인데 어찌됐건 국가 배상금이 4억 2천만 원이야. 왜? 도대체 어떤 이유지? 내가 만약에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 그럼 나도 줘야지. 보험금, 종합보험이나 내가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그거 말고 국가에서 보상금 줘야지. 왜 정부가 거기다가 도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거기에 걷게 만들어. 정부가 잘못한 거잖아.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랑 틀린 게 뭐야?
이런 프레임이 그거랑 틀린 게 뭐냐고. 똑같잖아. 이거 보세요. 천안함 폭침이야 이거. 전사한 거예요 전사. 군복무하다가. 이 군인 사망 보상금이 국가 차원에서 지급되는 군인 사망 보상금이 2억에서 3.5억 원밖에 안 돼. 밖에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대구 지하철 화재 이거 공공기관이잖아. 공공기관이 잘못해가지고 배상금하고 특별위로금이 2억에서 2.5억 원이었어. 세월호 참사 이거 8억이라고. 국가 차원에서 직접 지급한 것만 얘네보다 많아. 나라 지키다 죽은 사람보다 많다고. 놀러가다 죽은 게.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이 영웅들이잖아 이 사람들. 이거 놀러가다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 이거 비용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뭘 왜 그렇게 돼? 나라가 망해서 그렇지. 나라가 거지 같은 나라라 그런 거야. 뭐 다른 거 있어? 그냥 거지 같은 헬조선이라 그래. 나고 아니고. 아니 국가 지키다가 폭탄 맞아서 죽었는데 그거보다 놀러 가다가 죽은 게 국가 배상금이 더 많아. 일실수익 봐봐. 일실수익 이거 평생 벌었을 예상 소득이거든. 이거 국가 배상금 위자료에다가 일실수익 더해가지고 줬다는 건데 이 천안함 폭침에 이거 20살짜리들이에요. 19살 20살 이병 같은 경우에는 18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이거 핑계 댈 수 있어? 일실수익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 댈 수 있냐고 이거. 여기 대구 지하철 화재는 뭐 어린애들 안 죽었어? 오늘 좀 제가 좀 언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진정을 하고. 진정이 안 되네 근데 이게. 시간도 자꾸만 가고 있고. 자 어찌됐건 요거 10년 끌었습니다. 10년을 끌었어. 배사고를 다 헤쳐먹었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울거먹었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헤쳐먹고 돈 헤쳐먹고 권력 헤쳐먹고 애들 교육 헤쳐먹고 행정 헤쳐먹고 조직 기반 헤쳐먹고 정권 끌어내리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요거 하나로 10년 동안 경찰 수사 4번, 독립조사기구 3번이 돌아갔습니다. 결론 나와도 결론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올 때까지 다시 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리고 조사기구 해체되면은 연장하려고 새로운 의혹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참위 같은 경우에 원래 임기가 2년이었는데 법 개정을 해요, 법 개정을. 임기를 계속 늘려, 개정해갖고. 그래서 3년 9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심지어 이 위원회, 이거 조사하겠다고 만든 위원회 있잖아요? 이 위원회 위원들은 차관급이에요. 1급 공무원, 차관, 국가정보 차관 급이라고. 급여가 월 수천만 원이야. 급여 이외에 활동비도 있고. 얘네들이 이거 끝내겠어? 왜 끝내?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나가가지고 선전선동 조금만 하면은 돈이 수천만 원이 쏟아지는데 매달. 직장이야 그냥 얘네들은.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막 수백억 원, 몇천억 원을 쓰고 나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이없음 그 자체입니다. 결론이 뭔 줄 알아? 2줄이었어, 2줄. 조사위원회 끝나고 나서 지금 다 끝났잖아요? 한 2, 3년 전에? 조사위원회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서 냈는데 2줄 나왔어. 침몰 원인은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CCTV 조작 의무는 조작 흔적을 찾지 못했다. 끝이야. 진짜야, 끝이야, 이게. 결론적으로 정부가 10년 전에 초기 수사 결과를 냈잖아요. 과적했고 보건력이 부족했고 조타가 미숙했다. 그게 결론이야. 그냥 10년 동안 7천억 원 쓰고. 아니 그 돈이면은 해상 구조선 나라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수십 대를 만들 수 있고 지금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거 다 할 수 있어.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얘네들은 지금 내가 만약에 이런 방송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보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 거지 같은 새끼 이러면서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요? 욕하라 그래. 떳떳하니까 나는. 얘네들보단 나. 내가 떳떳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얘네들보단 나. 난 얘네들을 이용하진 않거든. 적어도. 근데 얘네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야. 애들 죽은 걸 예산으로 바꿔먹는 거잖아. 이렇게 시체팔이 하는 새끼들이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놈인가?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제발. 욕하려면 얘네들한테 가서 해. 나한테 하지 말고. 밥맛 떨어지니까.